남부지방과 강원도지방의 피해 상황들을 하나하나 리포트로 만나봤습니다. 잠시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CCTV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11시쯤이면 서울에 최근접한다는 게 지금 기상청의 예보 전망이고 이 시각 양재천의 상황입니다.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날이 밝았을 오후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양재천도 꽤 흙탕물이 좀 유속이 빠른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태풍 카눈이 현재 서울 동쪽 약 50km 지점이기 때문에 저희 보시는 양재천까지도 이제 불과 1시간여 뒤면 태풍 카눈이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별다른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요. 양재천은 아직은 큰 비와 바람을 동반하지는 않고 있고 현장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이 시각 양재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양재천에서 북서쪽으로 쭉 한번 가보면 이곳이 바로 1번 국도 파주입니다. 저희가 많은 언론들 채널A 중심으로 해서 이번 태풍 대비에 많은 역량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 시민들도 많이 이 뉴스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평소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차량 움직임도 많이 적고요. 특히 이제 파주도 약간의 비만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바람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상황도 일단 좀 흐린데 앞으로 파주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태풍 경로에 따라서 이제 잠시 뒤면 자정즈음에서는 이곳 파주도 직접 영향권에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예, 양재천, 파주 만나봤다면 다시 이제 파주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곳 평택, 서평택 IC 사거리를 만나봤을 때 이곳이 태풍에 더 가깝구나를 화면으로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비가 제법 내리고 있고요. 아까 저희 조현선 차장이 짚어줬던 것처럼 시간당 10mm, 사실은 오늘 강원도 지방에 한때 9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은 뭐 300mm가 넘는 강원도 일부 지역도 있었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뭐 적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간당 10mm가 넘으면 적지 않은 비가 쏟아지는 셈이 되거든요. 평택도 마찬가지 77번 국도의 평택 상황 조금씩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 세 곳 현장 한번 화면 다녀왔습니다. 서주희 기자, 피해 사항들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오늘 대구에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현장 상황을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오늘 대구 군위군에서는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살에 휩쓸린 채로 이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 남성은 대구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예. 저희 취재진이 오늘 대구 신천을 직접 가봤는데요. 해당 지역도 범람 위기가 있을 정도로 대구 곳곳이 물이 거셌습니다. 예. 또 이제 실종 사건도 있었는데요. 대구 달성군에서는 또 60대 남성인데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하천에 추락해서 실종된 상황입니다. 예. 소방은 지금 인력 100여 명과 장비 9대를 투입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요. 예. 이 사고는 처음에 소방 당국에 이제 전동 휠체어 타고 가던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에 소방과 경찰이 수색을 계속했지만 현장에서 전동 휠체어만 발견한 상황입니다. 예. 실종 수색 구조 작업도 지금 진행이 되는데 대구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된 사건도 있는데 서 기자, 마을 일부가 물에 잠겨서 대피했던 곳도 있다면서요? 네, 대구의 한 어떤 마을에서는 이제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170여 명이 대피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게 마을 옆에 하천이 있을 경우 이런 일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이제 예. 하천 둑이 터지면서 물이 삽시간에 쏟아져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천이 태풍 기간에 위험하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낮에 대구 화면이고 아까 서주희 기자가 얘기해봤던 대구 신천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쪽에 이제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여러 인명 피해와 군위, 아까 말씀하셨던 군위에서는 제방이 터지면서 주민 17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재진주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재난 전문가시니까
실제로 이런 인명 피해, 근데 이제 갑자기 불에 불어나는 경우에 대비책이 없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저희가 일반 시민으로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갑자기 물이 불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또 대처할 방법이 적당히 없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일단 하천이나 물가 이런 데는 평상시 태풍이 불어서 물이 차는 상황이다 그러면 가까이 안 가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 순간적으로 담에 뛰어오르든지 높은 장소로 올라가든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이게 갑자기 불어난 불에 이제 실종 사고도 발생했고 지금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서주 기자, 지금 속보 자막에 나가는 저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게, 급류에 휩쓸린 여성이 경찰 2명이 떠내려가면서 함께 구조됐는데 바로 저 장면이거든요. 경찰도 같이 떠내려갔다면서요? 네, 이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도 구조 과정에서 같이 떠내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경찰이 저렇게 혼신을 다해서 여성을 구조한 덕에 여성은 현재 생명이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게 오늘 오전 9시 3분쯤에 창원 성산구 대방동 대암고 삼거리에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60대 여성이 횡단보를 걸어다 중심 잃고 급류에 휩쓸렸는데, 천만다행으로 근무하던 경찰관 2명이 급류에 휩쓸린 주민을 잡고 함께 떠내려가서 구조 작업을 벌여서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경찰 2명도 좀 아찔한 상황까지 직전까지 갔다가 다행히 다 구조가 됐습니다. 그만큼 저렇게 빠른 유속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급류 혹은 이렇게 갑자기 불어난 물 얘기를 해봤다면 재준 교수님, 이 바람, 특히 이제 간판 사고, 부산에서는 택시 정류장에서도 이런 간판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서울 특히 지금 중요한 건 되짚어봤을 때 부산으로 보면 서울이 또 유독 또 빌딩들이 많기 때문에 강풍 우려도 있고요. 좀 어떻게 좀 밤사이에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우선 간판 같은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해둘 필요가 있겠죠. 일단 그리고 떨어질 우려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미리 띄워놓는 겁니다. 간판이 됐든 높은 곳에 걸쳐 있는 것 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런 물건들이 떨어져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다시 확실하게 묶어놓거나 자신이 없으면 미리 띄워놓거나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오늘 오전인가요? 부산의 택시 승강장 앞에 있었던 여러 광고판들이 떨어져서 그만큼 바람이 셌는데, 저희가 물론 불행 중 다행으로 태풍 카눈이 위력이 조금은 반감되긴 했어도, 다소 좀 떨어지긴 했어도 사실 밤사이라는, 그러니까 그래도 부산, 경남, 강원은 해가 있는 낮에 대비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시민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면, 지금 수도권은 만약에 이제 10mm가 넘는 다소 좀 많은 비 혹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 대비가 참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밤사이기 때문에. 예. 일단 서울을 태풍이 관통을 한다면 하고 이제 가정을 했지만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경기도 동부 지역으로 태풍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예. 태풍 지나가는 경로로 볼 적에 왼쪽은 가항 반경 비교적 안전한 장소고 오른쪽이 위험한 반경이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남 지방이나 영동 지방이 피해가 많은 건데, 그렇다면 불행 중 다행으로 서울 오른쪽으로 태풍이 지나가니까 서울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좀 각별히 단단히 좀 주의를 예. 해야 되겠죠. 경기 북부 아직 태풍이 근접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피해가 발생한 부분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교회 철탑이 쓰러진 곳도 있고요. 나무가 거의 뿌리 가까이 뽑힌 데도 있고, 지붕을 덮고 있던 패널도 날아가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저 바람의 위력을 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 상황도 좀 볼까요? 잠시만요. 그 전에 37번 국도
경기 북부 지역인 포천입니다. 빗방울이 좀 굵은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진군교 사거리인데 현장 화면으로 봤을 때는 바람보다는 비가 좀 많이 세차게 내리는 것 같고 포천 쪽이니까 아마 앞서 태풍의 속도를 봤을 때 그 원주에서 양평 혹은 서울 50km 반경에 떨어진 곳에서 그리 뭐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을 걸로 보이는데 포천도 좀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고요. 다음 화면도 좀 볼까요? 서쪽 48번 국토의 끝자락이 바로 강화인데 대상교차로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의 가장 서쪽 그 서해와 맞닥뜨려 있는 강화도 지금 보면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가로등에 비치는 빗방울의 양을 봤을 때는 꽤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이제 수도권 쪽으로 좀 더 접근하는 느낌이 드는데 조현선 차장 혹시 네. 지금 그 기상청에서 추가 속보로 낸 거나 혹은 태풍의 지금 이동 경로 좀 더 중간 점검을 할 수 있을까요? 네, 9시 반 기준으로 봤을 때 태풍 카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동쪽 약 50km 육상을 지나고 있고요. 9시 반 기준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이 말하기를 오늘 10시부터 밤 11시 사이가 서울의 가장 최근접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앞서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막 센 비나 강한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예. 점차 바람도 강해질 수 있고 비의 양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태풍이 북상하고 또 위력이 좀 약해짐에 따라서 조금 전 기상청에서는 이 중부지방의 총 예상 강수량을 좀 줄이기는 했거든요. 당초 200mm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는 이미 좀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내일까지 80mm의 비가 더 쏟아지는데 문제는 총 양보다도 예. 한 번 쏟아질 때 시간당 30mm 안팎의 많은 비가 한 번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이 대비가 좀 어려운 밤 사이이기 때문에 추가 피해에 대한 걱정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보한 강수량이 조금 줄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네. 다만 일부 지역의 특정에서 또 국지성 호우까지 쏟아지면 특히 밤 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10시가 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대비가 필요하고요. 이곳은 어디입니까? 왕산해수욕장 을왕리네요. 현재 빗방울도 거센 상태고 현장 화면을 보면 약간의 바람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저희가 한 10분 단위로 해서 현장 CCTV들을 중심으로 도로 근처 그러니까 국도 주변의 CCTV들을 확인하면서 태풍의 움직임을 근접해서 알 수 있는 곳들을 저희가 현장 연결을 좀 해보고 있고 이곳 스튜디오에서 좀 보고 있는데 확실히 서쪽 부분이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 을왕리 부분 앞서 그러니까 한반도의 서쪽 부분 강화도 부분 그리고 파주까지도 빗줄기가 좀 내리는 부분이 역력히 좀 느껴지고요. 특히 서쪽 부분까지 좀 오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현장은 잠시 조금 이따 다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중간 점검을 좀 해야 될게요. 오재호 교수님. 네. 작년 태풍 흰남노와 비교하시는 전문가들이 꽤 많아서 네. 물론 이제 부산도 잘 지나갔습니다만 그나마 비교죠. 흰남노와 이번 태풍 카눈을 좀 직접 비교한다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네, 공통점은 우리나라 남해 중앙부를 상륙해가지고 포항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흰남노고 이번 카눈은 그대로 북진을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강도를 보면 흰남노가 지금 카눈보다는 한두 단계 더 위였습니다.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더 셌고요. 그 다음에 또 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재해날 때 그 재해 현상의 강도도 영향을 미치지만 대응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 작년에 흰남노를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나은 대응을 했고 이래서 아마 피해가 좀 작게 나타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밤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주희 기자께는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게요. 작년 집중호우 때 이 저지대 특히 이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일부 인명 피해까지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비상입니다.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좀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폭우로 이제 일가족 3명이 숨진 서울 관악구지대는 저지대는 특히나 비상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던 반지하 주민들은 입구에 이제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리면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동네 곳곳에는 차수판, 모래주머니, 배수펌프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초긴장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작년 서울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고도 있었고요. 이거 작년 화면인데요. 이번에 이 정도의 피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 오늘 밤 사이에도 또 언제 어떻게 또 비가 세차게 몰아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좀 더 많은 대비가 있었고 아까 오재호 교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흰남노나 혹은 당시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피해를 본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상인들도 좀 해운대에 사시는 분들 또 부산을 중심으로 많이 준비를 좀 많이 하셨고요. 현장에서 들어온 저희 채널의 취재 기자들이 현장 시민들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 특히 태풍 피해가 심했던 강원도 속초, 우리나라 한반도의 남쪽과 동쪽에 있었던 강원도 그리고 부산 창원 시민들의 목소리를 잠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천막이 날라와서 전선을 덮쳐가지고 전주가 동해를 됐어. 전주가 넘어갔어. 그 일대가 지금 정전이 다 돼가 있어 지금.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천막 자체를 손을 못 댔지. 달려가 있는 것들이 덜렁덜렁 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해 보여요. 뭐 한 30년 살았지만 이렇게 센 바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뭐 웬만한 것들은 뭐 날아다닙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밖을 보는데 보니까 뭐 퍼렁이 떠내려와서 쭉 보니까 차가 한 대 더. 무릎 정도까지 물이 차 있어요. 불편하죠. 그래갖고 통제를 하고 있어요. 폴리스 라인은 그걸 다 치워갖고 사람들 그쪽으로 못 가게 하고 이 뼈판 같은 거는 쓸려서 그냥 떠내려온 거고요. 사실은 지금 예. 태풍이 일단 거의 다 흩어진 잠시만요. 태풍이 거의 흩어진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냥 군데군데 패치만 남고 흩어진 데서 더 큰 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만요. 갑자기 이제 오디오가 참 겹친 부분이 있어서 오 교수님께 꼭 싶어 천천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천천히 듣고 싶은 게 어쨌든 기상 전문가시니까 어쨌든 무트로 올라와서 상륙을 오전부터 했고 속도가 더 늦춰지긴 했지만 많은 동력이 떨어진 건 태풍 카눈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예. 힘이 어느 정도 많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뭐 중심이라는 게 거의 없어졌고요. 아하. 지금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중심을 찍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흐트러진 상태라서 예. 그대로 이렇게 군데군데 강풍하고 호우는 있지만 조만간에 소멸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소멸 시기도 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내일 오후까지 가지 않고 오전 정도면 거의 소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아니요, 전문가시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야 수도권도 좀 비교적 큰 피해 없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영동지방도 이제 비가 그냥 많이 오던 게 거의 끝났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바람이 동풍이 불 때는 산맥이 이렇게 부닥치는데 지금은 남풍이 돼 갖고 산맥 따라 바람이 불기 때문에 비가 좀 있어도 조금 약하게 마무리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태백산맥이 있습니까? 태백산맥이 있을 때 오늘 오후에는 바람이 동풍이 불어서 산맥이 계속 부닥쳐서 비가 많이 왔는데 그렇죠. 태풍이 올라가면서 바람이 이제 남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산맥 따라 바람이 부니까 예. 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람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아까 저희가 뭐 강화, 파주, 을왕리 정도를 연결했지만 그 정도 비는 충분히 지금 대비하는 걸 정도로 감당이 가능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그렇게 잘 돼야 되고 실제로 그럼에도 안심할 수 없지만 단단히 대비를 했고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7번 국도 포천도 비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굵어진 것 같은데 다만 앞서 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
여기 계신 오재호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한때 90mm가 넘는 비는 동풍이 불면서 태백산맥과 부딪히면서 더 많은 물폭탄까지 비를 많이 뿌렸었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것이다. 여러분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포천은 빗줄기가 좀 굵어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현장 상황, 현재 상황 좀 더 짚어봤고요. 또 거의 48번 국도의 종점 중에 하나인 강화 인화 삼거리 부분도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밤사이니까 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현장 상황들을 지금은 그 서쪽 지방, 그러니까 한반도의 서쪽과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비와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지를 현장 CCTV 연결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봤습니다.